대원들은 이번 금요일에도 화재와 싸우고 있으며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가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통제된 소각은 에버글레이즈를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고 있었고 440일까지 갔다. 그런데 연기가 옅어졌을 때 작업자들은 탁 트인 재 위에 두껍게 또아리를 튼 긴 몸체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매복 포식자였습니다. 어제부터 거의 2배로 커졌어요. 그 불타버린 아침 한 번의 순간에 사라졌던 야생동물의 이유가 마침내 드러났고, 복원이라는 말은 이제 질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늪지에서는 부재가 좀처럼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과 에어보트 가이드들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빈 느낌의 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람과 곤충의 윙윙거림은 여전했지만 마치 배경의 움직임이 낮춰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흙둑에서는 라쿤의 발자국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시레빗은 토풀 사이를 번쩍이며 달려가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물새들은 웅덩이 위에서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도로 조사와 야간 조명 관찰 조사와 대조했고, 같은 패턴이 플로리다 남부 전역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버마 비단뱀은 한 번의 물결처럼 에버글레이즈로 밀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번지는 그림자처럼 확장되었습니다. 운하를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식생 매트 아래로 사라지고, 한때 포유류들이 늘 지나가던 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먹잇감이 줄어들자 뱀들은 움직임을 바꾸었습니다. 매주 조금씩 이어진 손실은 서서히 진행되어 쉽게 무시되었고, 결국 아무도 그것이 현실이라고 합의하기도 전에 생태계는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쯤 에버글레이즈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려면 비단뱀이 플로리다로 들어온 길,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인간의 선택을 따라가야 합니다. 침입은 늪이 아니라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내내 갓 부화한 개체들이 이국적인 반려동물 시장을 위해 수입되고 번식되었으며, 유리 뒤에서는 무해해 보이는 관리하기 쉬운 어린 개체로 판매되었습니다. 많은 주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이가 4m가 넘게 자라고 수십 년을 살며 특수한 사육시설과 관리가 필요한 뱀이었습니다. 비용은 올라가고 우리 공간은 좁아지자 일부는 의도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다른 개체들은 폭풍, 이사 또는 부주의한 취급 중에 탈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위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실제 위기가 되었습니다. 에버글레이즈에서 야생 버마 비단뱀이 확인된 가장 이른 기록은 1979년으로 이후 침입 연대를 정리할 때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목격은 산발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계절성 한파가 남아있는 습지에서 이 동물들이 실제로 정착할 수는 없다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 믿음은 1990년대 보고가 늘어나고 생물학자들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번식의 증거를 발견하면서 무너졌습니다. 2000년대 초가 되자 연구팀은 더 많은 포획 사례, 더 많은 로드킬,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더 신뢰할 만한 목격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꾼 한 장의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2005년 널리 공유된 한 사진에는 악어를 삼키려다 실패한 비단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길 잃은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에버글레이즈는 새나 작은 포유류뿐 아니라 대형 토착종까지 노릴 만큼 대담한 포식자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구자들은 비단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을 멈추고, 이미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그리고 번식이 모든 제거 노력보다 이미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번식 개체군이 자리 잡자 에버글레이즈는 한때 이곳에 일상을 형성하던 동물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지오로지컬 서베이과 여러 대학의 연구자들은 비단뱀 확산 이전과 이후의 포유류 관찰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심하게 침입된 지역에서는 중형 포유류가 거의 완전히 붕괴했다고 표현될 정도로 급격한 감소가 보고되었고, 그 수치는 종종 약 90% 감소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라쿤, 토끼, 그리고 주머니쥐가 먹이망 속에서 먹잇감이자 청소동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이 사라지면 늪지는 단지 더 텅 비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포유류에 의존하던 포식자들은 먹이를 바꾸거나 영역을 떠나거나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먹이를 얻을 수 없게 되면 보브캣의 개체 수는 줄어듭니다. 여우와 코요테는 제방과 경계 지역으로 몰립니다. 포식 균형이 바뀌면서 둥지를 트는 새들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하고, 게다가 비단뱀은 포유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도 직접 잡아먹습니다. 때로는 비단뱀을 죽이거나 먹기도 하는 악어조차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번식하는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이 변화는 경관 전반에서 이동과 위험의 양상을 다시 써내려가는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비단뱀은 흔적마저 지워버립니다. 먹이를 통째로 삼키고 완전히 소화한 뒤 거의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은신처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기 모니터링이 그 규모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피해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회복은 이미 느리고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포유류 복원은 단순히 뱀을 제거하면 동물이 돌아온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버글레이즈는 번식 개체군과 안전한 이동 통로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를 구조적 변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생태계의 일상적인 에너지 흐름 자체를 다시 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버글레이즈는 거의 모든 것을 숨깁니다. 이곳에서 비단뱀을 찾는 일은 마치 수백만 에이커의 위장 속에서 움직이는 밧줄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톱풀 초원, 맹그로브 가장자리, 그리고 화렵수 해먹 숲은 겹겹의 은신처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형의 상당 부분은 민감한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차량으로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숙련된 작업팀조차 팔길이 거리에서 뱀을 놓치기도 하는데, 비단뱀은 움직이지 않은 채 어두운 물속 배경에 완벽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냥 전략은 대부분의 기존 수색 방식을 무력화합니다. 버마 비단뱀은 매복 포식자입니다. 오랜 정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 이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는 짧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속에 잠긴 채 머물 수 있고 운하와 배수관을 따라 이동하며 비가 내린 뒤에는 뚜렷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위치를 바꿉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확인하기 어렵고 위험한 은신처로 숨어듭니다. 불, 뒤엉킨 뿌리, 빽빽한 갈대밭 같은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통제라는 말이 먼저 탐지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확실히 찾을 수 없는 것은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외래종 관리 방법은 이곳에서 고전합니다. 덫은 일부 개체를 잡지만 비단뱀은 학습하고 피하거나 더 작은 해충을 겨냥해 만든 장치를 그냥 지나칩니다. 독을 사용하는 방법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압살뱀에게 효과가 있을 만큼 강한 독은 토착 야생동물, 반려동물, 그리고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인 사냥은 개체를 제거하지만 제거 속도는 번식 속도를 거의 따라가지 못합니다. 암컷은 한 번에 많은 알을 낳고 부화한 새끼들은 넓게 퍼지며 늪지는 끝없는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뱀의 위치를 더 잘 드러낼 방법이 없다면 어떤 계획이든 결국 끝없는 소모전이 됩니다. 숨겨진 포식자를 속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비단뱀의 번식 본능 자체를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체 수컷을 포획해 라디오 송신기를 이식한 뒤 엄격한 모니터링 아래 다시 방사합니다. 기온이 오르고 짝짓기 철이 시작되면 수컷은 암컷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은 송신기를 통해 인간이 추적할 수 있는 신호로 바뀝니다. 목표는 한 마리의 뱀을 영원히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컷이 연구팀을 번식 개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표식이 달린 수컷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생물학자들이 접근해 주변 식생을 조사하고 종종 근처에 있는 다른 비단뱀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중요한 표적은 암컷입니다. 큰 암컷 한 마리를 제거하면 수십 마리의 새끼가 추가로 태어날 수 있는 한 번의 산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면 가치 높은 제거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동 경로, 서식지 이용, 계절적 패턴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되어 이후의 탐색 작업을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 접근법은 널리 유다뱀, 주다스 스네이크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숙련된 포획팀과 수의학적 지원이 필요하고 혹독한 지형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에버글레이즈 전체에 깔끔하게 확장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표식이 달린 뱀이 죽거나 송신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상황에서도 이것은 정밀한 도구일 뿐 개체군 전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당국은 더 높은 확률로 뱀을 드러나게 할 방법을 계속 찾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불은 은신의 규칙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은 에버글레이즈의 일부였습니다.
번개는 우기 동안 불을 일으켜 토풀 사이로 천천히 번지는 화재를 만들고 죽은 줄기를 정리하며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새로운 식물이 자랄 공간을 열어줍니다. 현대에 계획된 통제 소각은 엄격한 기상 조건, 지도에 표시된 구역, 그리고 불길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배치된 작업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에 한 대규모 소각 이후 검게 탄 초원을 조사하던 생물학자들은 은신처가 사라진 자리에서 유난히 많은 비단뱀 사체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뱀을 드러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탈출하지 못한 개체를 죽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 작동 방식은 단순합니다. 연기와 열은 비단뱀이 가진 은폐의 이점을 벗겨냅니다. 버마 비단뱀은 변온동물이며 종종 식생 매트나 얕은 굴 속에 숨어 지내는데 불이 번지면 이런 곳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짙은 연기는 방향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복사열은 뱀을 열린 공간으로 밀어내어 마침내 작업팀이 발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화염 전선 근처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537.78도씨를 넘기도 하며 이는 대형 파충류에게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관리 당국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가시성입니다. 성체 한 마리를 제거할 때마다 미래의 번식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은 표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래종 압살뱀을 드러내는 소각은 동시에 빠르게 도망치지 못하는 토착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작은 포유류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관리 당국은 특히 비슷한 은신처를 공유하는 보호종을 고려해 비표적 피해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한 구역의 소각이 도움이 되더라도 규모의 불일치는 여전히 큽니다. 비단뱀은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하나의 소각 구역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불을 보조 수단으로 보며 소각 직후 신속한 수색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이제 목표를 억제와 확산 방지로 정의합니다. 회복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밀도를 낮추고 새로운 유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른 단계에서의 탐지가 필요합니다. 번식 개체군이 자리 잡기 전에 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가장 유망한 방법 중 하나는 환경 DNA, 즉 eDNA입니다. 생물은 물과 토양 속에 미량의 유전 물질을 남깁니다. 연구팀은 운하와 습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비단뱀 DNA가 있는지 검사하고 직접 뱀을 보지 못했더라도 잠재적인 집중 지역을 표시합니다. 이 DNA만으로 비단뱀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작업팀의 이동을 안내하고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어있는 서식지를 헛되이 수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격 추적, 계약 사냥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적 소각과 결합되면 이 방법은 포위망을 점점 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정책도 변화했습니다. 이번 침입은 이국적인 반려동물 거래가 얼마나 빠르게 생태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피시 앤드 와일드 라이프 서비스은 레이시 액트에 따라 버마 비단뱀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수입과 주간 운송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이미 야생에서 번식하고 있는 개체군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자금 지원, 더 나은 탐지 기술, 그리고 솔직한 정보 전달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에버글레이즈는 단순하지만 값비싼 교훈을 들려줍니다. 결과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풀려난 포식자는 이제 인간에게 불완전한 도구와 계산된 위험 사이에서 해마다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늪지는 인간의 일정에 맞춰 스스로를 다시 초기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 하나의 완벽한 방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은 침입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수많은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제거되는 비단뱀 한 마리는 라쿤, 토끼, 그리고 새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되찾게 합니다. 숨겨진 또아리를 드러내는 한 번의 소각은 때로는 힘보다 가시성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조사와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아노멀리 리포트를 구독하세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